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기사 7월 6일자 그 디디 추싱과 중국식 테크래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디 추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우리나라 그 카카오 그 택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까운 택시나 그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고요. 그 테크래쉬라는 말은 그 테크놀로지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백래쉬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그 합성어인데요. 그 IT 기업이 그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IT 기업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테크래쉬라는 말이. 그래서 디디 추싱과 그 중국식의 그 테크래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디디 추싱을요, 그 중국의 그 앱에서 다 퇴출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의 퇴출은 중국 정부의 규제가 아주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이 그 디디 추싱이 그 뉴욕에 그 상장된 직후에 바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요, 놀란 점이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앱으로 진짜 가까운 택시를 바로바로 부르고 그 어디 위치를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로 딱 그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중국에 가면은 왜 중국말을 모르면 어떻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택시에 바로 이렇게 내가 있는 곳까지 그 택시가 온다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도 되고, 또 한 가지 놀랐던 점은 그 택시가 와요. 근데 택시가 막 다 낡은 제 택시들이 오는데 다 외제차인 거예요. 폭스바겐.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외제차 하나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막 생각했던 그 저의 로망이 사그리 없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이제 없어졌고요.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청웨이라는 분입니다. 그 디디 추싱의 그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억만장자인 청웨이가 사실은 이 그 디디 추싱이 뉴욕 그 증시 상장에서 4.4 billion dollars 그 44억 달러를 이제 조달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기업에 기업 공개가 있었습니다. IPO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IPO라는 기업 공개가 있고 48시간 이내에 이 그 시가총액이요 완전히 700억 달러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차량 호출 기업의 가치가 700억 달러까지 올랐는데, 이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사이버 레귤레이터, 사이버 기관, 중국 인터넷 안보 심사부라고 하는데요. CAC 중국 인터넷 안보 심사부가 이 아주 들뜬 기분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자마자 shaving 5% off 그 주가가 5% 즉각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 규제 기관이 이 앱스토어에서 디디를 완전히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existing users들은 계속 이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new customers, 새로운 그 고객들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명목상은 illegally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data, 아주 불법적으로 데이터, 개인정보 수집하고 이용했다라고 이제 안보심사부가 CAC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시장 점유율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7월 6일에 미국 증시가 다시 개재됐을 때 이 디디의 주가가 5분의 1로 탁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주 전에 비해서 이제 220억 달러 가치가 된 거예요. 처음에 700억 달러여서 220억 달러가 돼버렸으니 완전히 엄청나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CAC의 이런 움직임은 그럼 이 DD에만 한정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단계적인 확대 조치를 그 빅테크 펌에 대해서 이런 단계적인 그 강력한 그 단속을 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China의 crackdown against big technology firm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 CAC가 지금 129개의 컴퍼니들을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는 investigated for illegal data collection, 불법적 정보 이렇게 컬렉팅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이제 7월 5일 같은 경우는 되게 세 개의 큰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원만만이라는 원만만 허처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거냐면 트럭 호출하는 것이에요. 트럭 호출 앱. 그리고 모즈핀이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으로 구인구직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도 이제 신규 회원 모집하지 말아라 라고 딱 중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만방그룹이라고 하는데요. Full Truck Alliance, 만방그룹. 이란 이름으로 이제 통합한 그 모즈핀을 소유한 칸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칸준은 이제 아까 말한 모즈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도 지난달에 그 미국의 주식 상장을 한 거예요. 2.5 billion dollars. 총 25억 달러로 이제 미국 주식 상장을 해서 이제 돈을 조달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토탈로 하면은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그 얼마 정도의 돈을 조달했냐 하면요, 주식 상장을 통해서 15 billion dollars, 15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now in peril,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 11월 같은 경우 그 엔투그룹 아시잖아요. 엔투그룹. 되게 유명한 금융기술 기업인데요. 그 엔투그룹이 홍콩과 상해에서 주식 거래를 시작하기 이틀 전에 이때 그 370억 달러의 기업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딱 이 중국의 규제기관이 무산시켰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식 공개하기 전에 무산을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 공개한 기업들을 다 무산시키고 있으니 이 영향력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엔투그룹이 만약에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엔투그룹이 기업 공개를 한 후에 만약에 이런 규제가 있었다라고 했으면 그 상황은 더 악화됐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사모펀드 기업들을 포함한 그 엔투그룹의 민간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디디와 최근에 그 상장한 아까 그 세 개의 그 테크 달링 기업들, 그 테크 달링, 사랑스러운 달링, 테크 달링 기업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현재 그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 있는 기술 기업을 테크 달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테크 달링들, 이런 세 개의 아까 뭐 원만만, 뭐 이런 그런 테크 달링 기업들, 디디를 포함한 이런 곳에서 이제 타격이 심한데 그 중에서도 타격은 누구한테 더 심하냐? 웨스턴, 그 서방 투자자들이 더 심하게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badly burnt,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디디에 대해서 이제 금지 조치가 있었던 그 다음날, the day after, 그 다음날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상장한 4대 기업이 있는데요. 그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메이투안, 그 다음에 화이쇼라는 그 4대 기업이 있는데요. 그 4대 기업이 그 메이투안, 아까 그 디디에 대한 조치가 있은 이유로 그 시가총액이 60 billion dollars, 600억 달러의 그 시가총액 손실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손실이죠. 중국은 참 대단합니다. 그 디디는요, 몇 년 됐냐면요, 9-year-old 디디, 그죠? 9년 된 그런 기업인데, 그 텐센트한테도 이제 기업을 맞고요. 그 이제 소프트뱅크한테도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디디가 그러니까 중국판 우버라고 해야 되나? 그 우버가 들어왔을 때 우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도 다 막아냈던 거예요, 이 디디가. 그러니까는 2016년에 그 우버가 중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완전히 그 우버의 중국 사업을 제압한 그런 아주 경험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차량 호출 서비스가 과연 미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이 디디's prospect, 디디의 그 미래는 아주 창창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디는요, 그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그 대도시에 몰려 있고 그리고 디디 추싱이 매일 그 전 세계에서 평균 4,100만 명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연간 5억 명의 실사용자를 또 보유하고 있고, 자, 브라질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도 인구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디디의 그 주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쳐져 있지만 그 주요 그 사업체는 국내에 at home 중국 본토에 있다라고, 중국 그 국내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 정부가 CAC가 그렇게 막 때려잡고 있느냐, 뭐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정보가 혹시 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디디 추싱 같은 경우는요, 그 Artificial Intelligence하고 Facial Recognition, 그 AI, 그 인공지능과 그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승차하고 막 이럴 때 보이스나 비디오 녹화 모든 그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요, 오죽하면은 그 드라이버가 is fatigued,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그런 여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정보가 퍼스널 데이터가 third parties, 제3자와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디디는. 그래서 데이터가 요즘 아주 그냥 데이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곳에 공짜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짜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시장 물건으로 내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데이터화돼서 우리가 데이터니까 우리 정보를, 내가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데이터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이 정부와 빅테크 사이에 아주 bone of contention, 아주 논쟁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정부기관들은 그 기업들이 수집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막 접근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런 금융 데이터, 개인의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신용도를 되게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잖아요. 내 데이터를 보고 너무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통제하려는 그 중국의 계획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그 인터넷 거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디디 추싱이요. 그 4월에 그 CAC하고 이 중국의 국세청이 30개 기업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달을 막 줬어요. Self inspection. 자체 조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해라라고 한 달을 줬는데, 뭐 자체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뭐 자체 조사상 괜찮습니다라고 한들 중국 정부가 뭐 믿어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기간에 이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상장 직후에 막 그 기업을 막 처벌하고 막 이러는 것은 바로 이거다. deliberate retaliation이다. 고의적인 보복이다. 이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pressing on, 그죠? 고의적인 보복이다. 라고 이제 홍콩 유니버시티의 그 regulatory expert인 규제 전문가인 안젤라 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가까이 오니까 그 개인들 있잖아요. 그 기업의 그 오너들은 아주 혹시 개인적인 퍼니시먼트도 있으려나 싶어서 keeping an ever lower profile, 그죠? 아주 그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알리바바의 그 잭마, 마윈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이 되게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잭마 같은 경우는요. 그 중국에서의 어떤 공적인 모습이 싹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언제 이래로? 그
그 엔트기업, 그 엔트기업, 이 사람이 이제 엔트그룹의 이제 공동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엔트그룹이 그 IPO, 주식 그 기업 공개를 한 이래로 공개적인 그 자기의 모습을 싹 감춘 거예요. 마윈도. 그리고 마윈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 싱가포르 여권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수년 전에. 그 다음에 핀투어터. 그 핀투어터 그룹, 이커머스 그룹인데요. 전자상거래 기업인 그 핀투어터의 그 콜린 황이라는 이런 사람도 그 사용자 수가 알리바바 수보다 핀투어터의 그 사용자 수가 더 많아졌나 봐요. 1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그 1등 견제가 들어올까봐 바로 침묵 상태로 들어갔다. 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제 뒤에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이투안의 왕싱이라는 그런 사람도 온라인에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그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천년된 그 시를 온라인에 싹 올린 다음에 그 이후로 아주 그냥 입을 닫고 침묵 상태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디의 또 청이란 대표도 입을 다물고 있기는 한데 as for its part, 그 기업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Sincerely thanks. 정말 감사합니다. 뭐 누구한테? Regulators for the action, their action. 이런 규제기관이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을 기업 차원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완전 저자세죠. 완전 저자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끝나고 있냐 하면요. 정말 힘이 너무 세니까 다 그냥 이렇게 막 저질러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네요. 그렇지만 its investors are probably in a less grateful mood. 아마 그 기업의 투자자들은 그다지 감사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그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정말 그냥 휙휙 휘두르고 있는데 뭐 한다 하면 척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미래에 정말 밝은 모습 영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죠? 두렵기도 하고 모르지만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떠오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이 명나라 시대인가요? 그 유럽보다도 그 항해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앞서 있었지만은 그 뭐 콜럼버스나 뭐 이런 그 내는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그 정화 장군이 이끄는 그런 대원정은 훨씬 더 기술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된 것이 왜? 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 왕의 명령으로 이게 딱 무산이 되는 걸 보면 일사천리로 잘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일사천리로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한 10년 후면 알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DC 추잉이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왜 하는지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그 해석은요, 저희 항상 말씀하시피 그 네이버에 크리센수 네이버에 치시면은요, 자세하게 번역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더 공부하실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